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 강좌를 맡은 배현호입니다. 이번 강의는 8번째 강의로 전략적 제휴와 국제계약 사업 3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략적 제휴와 국제계약 사업 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강의에서 살펴본 국제 M&A에 이어 라이센싱, 프랜차이징 등의 다양한 국제계약 형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선 국제 라이센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라이센싱의 증가 배경 및 장단점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라이센싱 계약은 기술 또는 상표의 제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다국적 기업 간의 국제 라이센싱 계약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국제 라이센싱이란 다국적 기업이 현지 기업의 기술 특허권, 제조 기법, 영업 기법, 상표권, 상호 브랜드명, 디자인의 사용, 관리 기법, 정보 사용권, 지식, 교육 등의 기업 특유의 무형자산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기업 간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때 계약의 당사자인 현지 도입기업은 통상적으로 이런 무형자산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사용권을 받게 됩니다. 반면 무형자산의 제공기업은 빌려주는 대가로 로열티, 수수료 등을 현지 도입기업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러한 국제 라이센싱이 증가하는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보통신과 IT 기술 관련 산업의 확대를 주요 배경으로 들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 새로운 산업 분야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정보기술과 통신 관련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술 선도 기업이라 하더라도 모든 부문에서 기술 우위를 점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글로벌 기업이 주로 핵심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에만 주력하고 개발된 기술의 시장 제품화는 국제 라이센싱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현재 라이센싱으로 최대 수입을 올리는 기업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제품들의 개발에 주력하고 대부분의 개발된 소프트웨어 제품들을 라이센싱 방식으로 전 세계에 판매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퀄컴은 1995년 세계 최초로 CDMA라는 휴대폰 기술을 개발, 상용화하면서 삼성전자 등 전 세계 휴대폰 제조업자들과 국제 라이센싱 계약을 맺어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8년 도입된 3G 아이폰 제품의 원천 기술을 가진 퀄컴은 전 세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시장에서도 약 5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로열티로 스마트폰 제조업체로부터 평균 판매액의 3% 수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위험 증가와 기술의 상품화를 들 수 있습니다. 국제 라이센싱 방식은 정상적인 수출 활동이나 해외 직접자를 할 때보다 해외 시장 위험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자본 회수 불능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는 전략적으로 국제 라이센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기술은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재화처럼 상품화되고 상품 교류와 더불어 기술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면 유형제는 물론 무형제인 서비스나 아이디어, 기술, 교육 등도 거래의 대상이 됨으로써 오늘날 국제 라이센싱의 범위는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 개발과 기술 상업화의 분리 추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술 개발 기능과 기술 상업화 기능을
같은 회사에서 수행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기능은 점차 분리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 경쟁이 심해지고 기술 개발 비용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신기술을 이용한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이 과거보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내 제약사의 경우 신약 초기 개발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초기에 신약 개발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임상 실험 단계까지 성공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시간, 비용 등 많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제품 출시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기술 개발 비용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따라서 많은 국내 제약사들은 글로벌 제약사에게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해 수출과 라이센싱을 결합한 형태의 기술 수출을 하여 기술의 상업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술 수출을 통해 투자 리스크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기술 이전을 통해 최초 기술료와 임상 단계별 성공에 따른 개발 단계별 기술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기술 상업화에 성공하여 신약 출시가 이루어지는 경우 로열티 수입도 지속해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장점은 단순히 기술 이전으로만 끝나지 않고 글로벌 제약사와 공동 협력 개발로 그들의 기술 개발 경험을 배울 수 있으며 제품 출시 후 해외 시장별 판매권도 나눠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들이 기술 수출과 수출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품 수명 주기상의 성숙기 표준화 제품도 증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성숙기에 진입한 많은 제품의 기술이 표준화되면서 경쟁 기업 간의 생산 기술 면에서 격차는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마케팅, 특히 브랜드 인지도 측면에서는 많은 차이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LG 패션 의류사업부와 영국의 닥스의 의류제품 생산 기술 격차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은 LG 패션 신사복과 닥스의 신사복과는 큰 격차가 있다고 인식하고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닥스 신사복 제품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LG 패션 의류사업부는 닥스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와 국내 시장에서 라이센싱 계약을 맺고 닥스의 고급 이미지를 활용하여 국내 판매를 늘리고자 합니다. 닥스의 입장에서도 한국이라는 해외 시장에 직접 투자를 하여 현지 생산, 판매하기보다는 브랜드 라이센싱 계약을 맺어 큰 위험 부담 없이 추가적인 수익을 올리고자 할 것입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강한 제품 또한 국제 라이센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패션, 의류 제품의 경우 브랜드 이미지가 제품 선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브랜드는 엄청난 가치를 갖습니다. 예를 들면 1998년 미국의 질레트는 국내 굴지의 건전지 업체 로켓의 상표 사용 값으로 660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미국의 오렌지 주스 판매 회사인 선키스트는 다른 회사들이 수백 가지 제품의 자사 브랜드를 쓰게 하고 라이센싱 로열티로 연간 $10,000,000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와 관련하여 최근 국제 라이센싱을 많이 하는 산업으로 화장품 산업과 캐릭터 산업이 있습니다. 이 두 산업의 공통적인 특징은 부가가치가 높고 브랜드 이미지가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는 점입니다. 화장품 산업의 경우 최근 수년간 세계 거의 모든 화장품 브랜드가 한국 시장에 진입했을 정도로 많습니다. 현재 수백 개의 외국 화장품이 국내의 상표 라이센싱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영화, 어린이 TV 만화, 컴퓨터 게임 등에서 등장하는 캐릭터는
완구, 학용품 등 다른 용품에 쉽게 사용됩니다. 닌텐도의 캐릭터 포켓몬스터, 디즈니의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도널드 덕, 플루토 등은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서 완구, 아동용 의복, 신발, 문방구, 액세서리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자용품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휴기업의 글로벌 전략 적합성에 따라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다국적 기업 간의 상이한 국제 경영 전략을 수행하면서 라이센싱이라는 방법을 통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1982년 반도체 산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당시 64K D램 반도체 기초 기술을 습득하고자 TI, 모토로라, NEC, 히타치 등 당시 기술 선도 기업의 라이센싱을 요청하였으나 이들은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삼성전자의 기술 협약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이때 삼성전자는 당시 소규모 창업 기업으로 1981년 64K D램을 시장에 출시하기 시작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부터 64K D램 디자인 기술에 대한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때 기술력은 뛰어났지만 마이크론은 경영진의 개인 금융까지도 동원할 정도로 금융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이센싱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즉, 당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은 서로 다른 국제경영 전략 목표와 내부 자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라이센싱이라는 방법을 통해 두 회사는 각자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기술 보호를 위해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글로벌 브랜드는 보유한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경우 기술이나 브랜드에 대해 현지 기업들이 무단 복제 또는 도용을 시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자사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견실한 현지 기업과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브랜드 이미지가 소비자의 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패션, 의류, 지갑, 개인 장신구 산업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특허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한 개발도상국 진출 시 이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SK글로벌은 2002년 12월 미국의 타미 힐피거 브랜드와 국내 독점 판매권에 대한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타미 힐피거는 한국 시장에서 자사 브랜드의 불법 도용을 억제할 수 있고 동시에 안정적인 라이센싱 로열티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SK글로벌도 2003년 하반기부터 타미 힐피거 제품을 백화점을 통해 판매하여 상당한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국제 라이센싱이 증가하는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국제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는 동기 및 원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국제 라이센싱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